10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자 숙제 풀이를 아마 해야 돼요. 자 109페이지 자 불러줄 테니까 재정해보자. 자 6번 정답은 1번이 디귿, 2번이 니은, 3번이 기역. 또 안 했어. 7번은 1번이 화합, 2번이 치환, 3번이 분해야. 8번은 OOOX, 9번은 산소, 10번은 1번이 이산화탄소, 2번이 산소, 3번이 수소, 4번이 물이야. 자, 뭐 여기는 내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어. 자, 그냥 110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은 1번, 4번, 5번은 기역, 리을,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은 화합,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자, 여기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112페이지 14번에 4번, 15번에 1번, 16번에 5번, 17번에 5번, 18번에 4번, 19번에 4번, 20번에 5번, 21번은 자 이거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적으면 된다.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한다. 빛과 일이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한다. 앙금이 생성된다 하는 것 중에 2개만 적으면 돼. 22번은 가는 화학변하고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새로운 분자가 생성된다. 나는 물리변하고 분자의 배열만 바뀐다라고 하면 돼. 23번은 A 물이고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로 확인. B는 이산화탄소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확인. 둘 다 적어야 돼. 24번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산화수소 분해 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문제는 1번이 3번, 2번이 5번, 3번에 4번이야. 여기 질문. 한 개씩 얘기해야 돼. 자, 요거는 뭐 하고 있냐면 탄산음료를 가열하고 있다. 즉 탄산음료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를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1번은 화학변화가 아니라 물리변화야. 그래서 잘못된 게 3번인 거지.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야.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석회수 뿌옇게 흐려질 거고, 이산화탄소가 용해동으로 해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냐? 얘가 앙금을 만들거든. 앙금은 화학변화다. 따라서 여기서는 4번 5번 맞는 내용이야. 3번만 틀린 거지. 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게 물의 전기분해와 관련된 건데 앞에서 물의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그런데 이게 수소와 산소 부피가 1대2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물분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했다. 앞에서 물분해 화학 반응식은 EH2O 화살표하면 EH2 플러스 O2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적혀. 그 말은 물 분자가 분해가 되면 두 개의 수소 기체 분자와 한 개의 산소 기체 분자가 생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2대 1이라 해야 돼.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나? 없나? 자, 이제 114페이지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114페이지부터는 이제 중학교 내용에서 배우는 화학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이 나와. 지금 이제 2학년들은 알 거야. 중1 때 화학 법칙 두 개를 배워. 기억나는 데가 있으나? 중1 때 배워. 화학 법칙 두 개를.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지, 그지? 물어보면 내가 잘못인 거야. 저번 주에 했던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1년 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있나? 들어보면 알 거야.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난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장식용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중1 때 배운다. 너 기억나는 애들 있을 거야.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중1이라면 곧 배우거나 배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넌 이 앞단원을 했다고 했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처음 나오는 화학 법칙이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법칙이 뭐냐면 중3 때 배우는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뒤에 나온다.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해가지고 4개가 나와. 그래서 중학교 내용에서 화학 법칙은 총 6개가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내신용으로 하자면은 내신 대비를 해가지고 내가 하자 그러면 그때 가서 외우면 돼. 그때 가서 외워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특목고 같은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의를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있잖아. 내신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특목고 면접에서는 흔하게 나와. 자, 그래서 거기 먼저 질량 보존 법칙 나오지. 자, 1번의 질량 보존 법칙 동그라미를 해줘야 돼. 빨리 좀 해라. 누가 터져가지고 그냥. 질량 보존 법칙 누가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별 쓸모가 없어. 자, 거기는 정의가 나오지. 정의의 줄을 꺼줘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 근데 문제는 화학 반응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야.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하는 법칙이야. 흉한 별로 없어? 초딩이라서 지워박을 수도 없고 진짜 이거. 응? 여기서는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원래 6학년들부터 하거든. 근데 4학년이잖아. 근데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6년애들은 그래도 다니는 데 있잖아.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다닌 건 아니라서 초등학생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있어. 너 어떻게 해야 돼?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제출을 하거나 채점을 하지. 그럼 누가 채점을 해줘?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다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는 그딴 게 없어. 여기는 그딴 게 없다. 네가 틀렸으면 네가 알아서 있잖아. 왜 틀렸는지 네가 알아서 찾아내야 돼. 여기는 있잖아. 아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딴 거 자체를 안 해. 자, 원래 중학생 때부터는 뭐랑 똑같냐면은 너가 혹시 다큐멘터리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럼 다큐멘터리 별로 안 좋아하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나중에 한번 봐봐야겠지. 다큐멘터리 보면 동물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사자무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 있잖아. 거기 보면 새끼 사자를 키워가지고 독립할 때가 되면 수컷은 무리를 이탈을 해. 암컷은 무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러면 이제 수컷이 이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탈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무리를 짓고 생활을 하니까 사자도 천적이 있거든. 그러면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먹이도 나눠 먹고 아무튼 후손위로 밀리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받는단 말이야. 딱 그때까지가 언제냐면은 초딩 때까지야. 그러면 중학생이 되면 이제 뭘 하는 거야? 이제 슬슬 무리에서 이탈하는 거지. 즉 가족과에서의 어떤 내가 그 가족에서 지금 뭐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닌데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약간씩 이제 이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뭘 접촉하게 되는 거지? 너 알잖아. 학교에서는 서로 뭘 하대? 헐뜯고 비난하고 쌍욕을 받고 주 때리고 일상이잖아. 여기서 좀 정정할 거는 주 때리고는 아니고 처맞고 비난받고 쌍욕 박히고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현실이 이렇게 녹록치 않구나를 처음으로 그나마 보호받는 상황에서 배우는 것이야. 근데 니는 아직 초딩이다 보니까 무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는 중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니한테 맞춰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알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야겠지. 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자, 아마 조만간 원서 쪽 이런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상태가 와서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루트. 자, 우리 물리 그 숙제가 얼마 없었지? 맞지? 자, 전기 파트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 오케이. 자, 전기.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정전기. 자, 정전기. 숙제가 어디냐면은 검정기부터니까 9번부터 그치? 맞지? 86페이지 9번. 자, 86페이지에 페이지 86페이지 9번에 그렇지 1번 인력 기억이 인력 니은이 금속판 금속판. 자 2번은 자 마이너스 기억이 마이너스 니은이 플러스. 3번은 벌어진다. 자 10번에 기억 니은 리을 3개 맞지? 디귿은 아니잖아. 전자의 개수는 몰라.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해? 근데 비교를 할 수 있어. 누가 많이 벌어지는 게 전화라는 거지? 대전된 전화가 더 많다 이런. 자, 그 다음에 뒤에 89페이지 페이지 89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18번인가? 맞아? 17번. 자, 17번에 5번. 18번에 1번. 뒤에 19번에 19번. 18번. 자, 19번에 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한 물체에서 그렇지?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 그래서 받은 건 마이너스, 잃은 건 플러스. 자, 20번은 얘들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자, 일단 가는 청력이야. 같은 극성. 나는 인력. 그치? 반대 극성. 그치? 가는 청력, 나는 인력. 가는 청력, 나는 인력만 써도 맞다 해요.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러니까 하나는 같은 극성이 전하를 띠고 하나는 서로 반대 극성. 자, 21번은 그치? 자, 가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전자가 인력을 받아 가에서 나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력을 받았어. 자, 가는 플러스 21번에 가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전자가 그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 가에서 나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 22번은 B. 22번에 B. 22번에 B고 이유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은 반대 극성을 띠고 먼 부분은 같은 극성을 띠는데 이게 정전기 유도에 의해 가까운 부분이 다른 전하가 유도되어 인력이 작용한다. 자, 정전기 유도에 의해 가까운 부분에 반대 전하 또는 반대 전하가 유도. 그래서 인력이 작용. 쓸 수 있겠니? 그 다음이 업은 1번에 5. 2번, 3번은 내가 안 했지, 그치? 2번, 3번, 그치? 지금 하려고 일부러 안 했어. 자, 1번에 5고. 자, 2번하고 3번을 할 거야. 2번에 5번, 3번에 2번. 질문하면 되지. 그치? 업에 2번, 3번 해볼까? 2번, 3번. 이게 조금, 이게 어떤 학교는 이걸 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안 내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요새는 안 내. 요새는 안 내거든?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치? 뭐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자, 2번이야. 업의 2번. 업의 2번이 대전체가 있는데 사람 손가락 되는 게 있거든. 자, 대전체 일단은 처음에
여기 플러스를 가져갔나? 플러스를 가져갔어.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모여가 여기 마이너스를 띄어.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위로 올라서 여기 플러스를 띄지. 그러면서 얘가 벌어지는 거야. 벌어져. 이게 가야. 이게 가야. 자, 근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거야. 그럼 손가락이, 그치? 손가락으로 자, 전자들이 있잖아. 얘들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 얘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들은 안 움직여. 그치? 왜 얘 때문에? 얘들은 위에 있는 안 움직여.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치? 여기 플러스는 얘들은 있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손가락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채워져. 그럼 선생님 손가락에 전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들아 손가락에 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치? 증거가 너희들 그 주유소 기름 넣을 때 보면 항상 있잖아. 기름 넣기 전에 그치?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거든. 여기 이렇게 건드린 게 있어. 이게 왜냐면 손가락에 전자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가끔씩 이렇게 만지면 찌직거리거나 정전기가 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문고리를 잡거나 뭘 잡을 때 이렇게 징계 튄다. 그럼 손에 얘들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들이 있어. 뭐 도체처럼 엄청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있어. 그래서 걔들 있잖아. 여기 있는 전자, 그치? 이 전자가 있어.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손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들을 중성으로 만들어. 그럼 손가락을 대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손가락을 대잖아. 손가락을 대면 얘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치? 자, 여기 플러스지. 얘들은 안 움직여. 얘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 보고 있어. 그럼 손가락. 그럼 여기 있던 그치?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여기 내려와서 이걸 중성으로 만든다. 이게 요 그림이 어디냐면 나에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치운 거야. 대전차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웠어. 자, 동시에 치우면 이제는 동시에 치우잖아.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져. 그렇지?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 자, 이제 치우면 얘가 없지, 얘가 없지. 그럼 얘도 그럼 여기 네 개가 있잖아. 이게 갈 데가 없어져. 이 네 개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얘 때문에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잖아.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는 여기 남고 두 개는 밑에 퍼지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다시 벌어져. 이게 여기 얘들아 이게 이제 다 그림이야. 그러면 나 그림은 둘이 붙어 있어야 되고 다 그림은 벌어져 있어. 이해돼? 자, 그러면 봐라. 1번에 2번에 1번 가에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 2번에 나에서 손가락을 통해 전자가 검정기로 들어온다. 맞고. 3번에 나에서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맞고. 오므라든다는 게 저쪽은 4번에 다에서 금속박은 다시 벌어진다. 맞아. 근데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지. 마이너스 전하. 그러면 거기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더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됐니? 그렇지. 이해돼? 이해돼? 자, 질문할 거 또 없으면 얘들아, 자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게 전류계부터 하면 되나? 전류계부터 하면 되지, 그치? 전류계.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야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이제 또 풀 수 있어.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전류가 극성을 띤 알갱이인 전하가 움직여, 흘러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 근데 이 전류가 흐르려면, 자, 전류를 이제 I라고 써. 전류. 단위는 암페어라고 표시해. 암페어. 자, 이렇게. 자, 이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이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라 그래. 이걸 측정하는 장치가 전류계야. 근데 이 전류계가 기호로 어떻게 옆에 기호가 있는데 기호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표시. 자, 근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자, 큰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 기호. 전기 기호. 요 A가 암페어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 눈금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단자가 있고 여기 바늘 있고 여기 A 이렇게 전류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 여기가 플러스 단자. 이제 연결할 거야. 근데 여기 눈금이 있거든, 눈금이. 자, 얼마냐면은 보니까, 그치? 자, 5A, 50mA, 그치? 500mA, 이쪽 같거든, 그치? 맞지? 자, 여기가 5A 단자. 여기가 500mA 단자. 여기가 50mA 단자. 자, 참고로 1A가 1000mA야. 그러면 500mA는 뭐지? 0.5A야, 최대로.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 눈금이 있잖아. 여기 바늘에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의 끝을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여기를 연결하잖아. 여기 연결하잖아. 그럼 눈금 끝을 5A라고 보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를 연결하잖아. 그럼 눈금 끝이 500mA. 내가 여기를 연결하면 눈금 끝은 50mA. 그거야. 그래서 그 눈금을 읽으면 돼, 그냥. 자, 그런데 이 전류계를 달 때 주의사항이 밑에 있어, 주의사항. 자, 0점 조절, 이런 거는 그냥 0점 조절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을 0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이번에, 자, 이거는 직렬로 연결해, 병렬로 연결해. 이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 단어가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 직렬로 다냐, 병렬로 다냐. 직렬 연결을 영어로 시리즈라고 그래. 시리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1탄이 나오고 끝난 다음에 2탄이 나오고 또 끝난 다음에 3탄이 나오는 건 이거는 직렬 연결이에요. 근데 1탄, 2탄, 3탄이 동시에 딱 개봉되면 이걸 병렬이야. 병렬.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는 이런 거야. 건전지가 있어요. 이렇게. 건전지. 여기에 전구가 있어. 전구라 치자. 건전지도 얘들아 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 참고로 이렇게 그려. 여기가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건전지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여기가 플러스. 이 플러스가 이 긴 쪽이야. 요거 마이너스가 있잖아. 여기야. 헷갈리면 안 돼. 쌤 이거가 잘 아니야. 그치? 요거를 기호로 그리면. 자,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하나 그렸어. 스위치. 그러면 이거 탁 내리잖아. 그럼 여기 불 들어와. 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근데 이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궁금해. 그러면 직렬로 달아준다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달아줘. 전류계. 그러니까 전류계랑 전구랑 이 건전지를 직렬로 달아줘. 자, 직렬로 달아. 자,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보는 거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로 흘러갈 거야. 이게 직렬로 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만약에 여기에 1초에 10개가 지나간다면 여기도 1초에 몇 개 지나가? 1초에 10개 지나가. 여기도 몇 개 지나가? 1초에 10개 지나가. 여기도 1초에 몇 개 지나가? 10개 지나가. 자, 그러니까 봐봐. 1초에 10개 나왔어. 근데 여기는 5개 지나가. 그러면 말이 안 돼. 10개 나왔으면 10개 지나가야 돼. 중간에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면 안 되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아직은 안 나왔지만 뒤에 나올 건데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조금 원래 고등학교에 나오는 용어인데 얘들아 전하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한 번 나온 거는 중간에 새로 생성되거나 중간에 사라지거나 이러지 않아. 그럼 1초에 10개 나왔으면 1초에 10개 지나가요. 무조건.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거를 병렬로 달아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요렇게 있어. 자, 요렇게 건전지가 있어. 스위치가 있어. 내가 탁 열면은 10개 지나가, 10개 지나가, 10개 지나가, 10개 지나가, 10개 지나가, 10개 지나가가 되는데, 만약에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병렬 연결하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10개 지나가. 그럼 지나간 애가 여기서 고민해. 여기 길이 두 길이야. 그럼 뭐야? 5개씩으로 바뀌어. 그치? 그럼 여기 몇 개? 다시 여기 5개 모여서 다시 10개가. 왜?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 그럼 밑으로 5개 갔으면 위로 5개. 만약에 밑으로 6개 갔으면 위로 4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전류를 딱 측정해 보면 뭐야? 5개 지나가니까 5A다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로는 10A인데 10개 지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거야. 병렬로 달면 이 전류의 세기가 나눠지니까 실제 측정한 값이랑 원래 지나가는 거랑 다르게 나오는 거야. 직렬로 달아야, 그치? 직렬로 달아야 10개 지나가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렬로 해요. 직렬 연결.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저항을 얘기하고 했을게. 아직 저항이라는 거 아직 안 배웠어.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자, 세 번째. 우리 책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자, 우리 책에 있어.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자, 네 번째. 값을 모를 때는 큰 값부터 연결할까, 작은 값부터 연결할까? 자, 내가 있잖아. 여기에 전류가 1A 흐르는지 10A 흐르는지 0.1A가 흐르는지 0.01A가 흐르는지 몰라. 그러면 이 단자를 연결할 때 어디부터 연결할까?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그치? 뭐 3A 흐른다 치자. 그럼 내가 만약에 얘들아 3A 하면 3000mA야. 3A가. 그럼 내가 작은 걸부터 먼저 연결해. 그러면 어떠냐면 작은 걸 연결하면 여기 50mA. 그러니까 이 끝이 50이야. 끝이 50이야. 그러면 3000이면 어때? 바늘이 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고장 난다고. 그러면 뭐부터 연결해야 돼? 큰 거부터 연결해야 돼. 값을 모를 때는 큰 거부터 연결해야지. 왜? 작은 거부터 연결하면 확 이렇게 된다고. 고장 난다고. 그래서 값을 모를 때는 큰 값부터 연결해야 돼. 큰 값부터. 그래야지 전류계나 전압계가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지금은 당장 뭐 이런 거 아닌데 진짜 요새는 있잖아. 10,000원 주면 중국산 디지털로 된 거 많이 사. 중국 물론 우리나라 거는 비싸고 중국산 한 10,000원 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런 거 전류계 전압계 붙어 있는 거지 연결되는 거 할 수 있어. 한 5,000원 될 걸. 만원? 근데 우리나라 거는 조금 비싸. 한 20,000원, 30,000원 정도 하고. 근데 중국 거는 10,000원 주면 사. 그러니까 전류계 전압계 뭐 다 돼. 아무나. 자, 그래서 그때 내가 값을 잘 모를 때는 큰 값부터 연결하는 거지. 작은부터 연결하면 고장 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눈금을 읽으면 돼. 근데 이 눈금을 읽는 문제가 어떤 중학교는 나오고 어떤 중학교는 안 나오고 그래. 요새 그래. 어떤 중학교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 자, 그 밑에 전기 기호는 얘들아 전지는 이렇게 생겼고 저항은 이렇게 생겼고 전구는 이렇게 생겼고 스위치는 이렇고 전류계 전압계. 그 다음에 옆에 2번은 플러스 단자를 반대로 걸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바늘이 거꾸로 가. 이렇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 그럼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그 얘기 적어놓은 거고 밑에 3번에 전기 회로도 그리시오거든. 이거는 가끔씩, 그치? 가끔씩 좀 문제 어렵게 낸다 할 때는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호를 주는 거야. 자, 일단 그림을 하나 줘.
건전지 그림 하나 주고, 그치? 전류계 그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구 하나 줘, 전구도 뭐 이런 전구 그림을 하나 줘. 그런 다음에 여기 스위치 같은 거 하나 그려놓거든. 스위치를 이렇게 그려놔. 스위치. 이렇게 뭐 그려놔. 자, 이거를 그리시오. 그러니까 전기 회로로 그리시오. 그러면 건전지부터 이렇게. 전류계는 이렇게. 아직 정확히는 안 배웠으니까. 그치? 전구는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스위치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얘를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는 그치? 얘들아 암페어라는 뜻이잖아. 요 짝대기가 뭘 의미하냐면 A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 얘들아. 요렇게 생긴 게 있고 A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 나오는 건 다 이거야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전류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직류라는 게 있고 교류라는 게 있어. 얘들아 직렬 병렬하고 좀 다른 거야.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종류는 직렬과 병렬이고 전류의 종류는 직류 전원이 있고 직류 전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 이런 거를 직류라고 그래. 영어로 direct current, DC라고 그래. DC. DC. 근데 교류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이거를 교류라고 그래. 교류. 시간에 따라 방향과 그치? 방향이랑 크기가 바뀌어. 요거를 AC. 자, alternating 뭐 이런 건데 양자택일이라는 뜻이야. 영어 단어. 자, 그래서 직류 교류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교류를 연결할 때는 이걸 쓰고 직류를 할 때 이걸 쓰는데 우리가 생각해봐. 건전지는 얘들아 건전지 내가 1.5V짜리 건전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안 바뀌어. 똑같아. 이런 건 건전지는 무조건 직류. 그래서 여기 짝대기로 그리는 거야. 이게 내가 애들한테 이런 걸 강조했어. 나중에 시험 칠 때 여기 얘들아 그릴 때 이 짝대기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하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다 맞다 하더라고. 근데 원래는 여기 짝대기 여기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이런 구분 안 하고 A만 들어가면 다 맞다. 원래는 있잖아, 얘들아. 직류일 때는 밑에 짝대기고 교류일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교류, 직류. 그렇지? 자, 이런 뜻이 얘들아 뒤에 뒷장에 전화랑 보존. 그러니까 92페이지에 있는 거는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눈곱이 있는 거 너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93페이지 전화량 보존. 그러니까 전화가 뭐라고? 쉽게 말하면 극성을 띤 알갱이. 원래 전기가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극성을 띤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극성을 띤 알갱이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면 전하량 그 양을 Q라고 한 도선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단위는 쿨롱이라고 그래요. 쿨롱. 우리 책에는 롬이라 돼 있는데 얘들아 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쿨롱이 사람 이름인데 이게 그 미국식 표현과 그 원래 프랑스식 표현이 좀 달라. 그러니까 그냥 쿨롱이라 하면 돼. 쿨롱 단위는. 그래서 사람 이름이야. 그럼 대문자로 쓰거든. 참고로 1쿨롱이라는 게 자 1쿨롱의 그 전하량은 전자 몇 개에 해당하냐면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전자가 지나갈 때가 1쿨롱. 그러니까 내 말은 1쿨롱이라는 값이 큰 값이라는 뜻이야. 작은 값이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1초에 그치 1초당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흘러가는 거는 1초에 1쿨롱이고 이걸 우리는 1암페어라고 해요. 1암페어. 단위는 쿨롱. 그냥 이런 단위를 쓴다. 과학자 이름이야. 자, 그럼 전하량 보존 법칙 거기만 줄 걸로 그래. 전하량 보존 법칙. 전기에 대해서 전류가 흐를 때 전하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전화량 보존 법칙 2번. 거기.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는 어때? 전류의 세기가 다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전구를 내가 2개 그려볼게. 전구를 2개 그렸어. 건전지 그리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출발해. 여기가 I라고 시작. 그럼 여기 들어갈 때가 I1이라 할게. 여기 지나갈 때를 I2로 할게. 여기 지나갈 때를 I3로 하자. 값이 다 어떻다? 똑같아. 1초에 10개 지나갔으면 1초에 10개 지나고 1초에 10개 지나고 1초에 10개 지나고 돌아갈 때 1초에 10개. 이거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전하는 중간에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잖아. 그러면 그럼 선생님 그 에너지를 쓰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스위치 닫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전하량은 보존되는데 그 전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사람이 내가 여기 출발할 때 돈을 그치 한 10만 원 들고 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한테 5만 원 주고 그럼 나는 여기 5만 원만 가지고 있지. 5만 원 얘한테 줬으니까. 그럼 5만 원 또 요 주고 내가 이제 빵원이 돼서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에너지잖아. 그걸 우리는 전압이라고 불러. 그렇지? 근데 나는 내가 흘러가는 내가 돈 줬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진 거지. 나는 그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전류는 극성을 띤 알갱이는 전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주거든. 이해?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아 전류는 있잖아. 그 사람이 이동하는 그 사람이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전자의 이동, 그치 극성을 띤 알갱이 움직이 그게 전류고.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치 전압인 거야. 전압. 그래서 전류는 무조건 같아. 근데 전압은 다르지. 아니 들어갈 때 이게 10만 원 들어갔어. 이거 5만 원 쓰면 여기 가면 이제 5만 원밖에 없으니까 전압은 줄었지. 전압은 줄었는데 전류는 똑같아. 그치? 별거 아니야. 내가 집에 출발할 때 내가 출발하는 그게 전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치 에너지를 쓰는 그건 전압이고. 자.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똑같아. 그치? 근데 병렬로 달잖아. 병렬로 달면 전류가 달라져. 자, 이번에는 병렬로 달아볼게요. 자, 여기 전구 하나 있고 여기 전구가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I가 이렇게 흘러.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 얘가 고민하는 거야. 길이 두 갈래냐?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갈래. 근데 그 다음 친구가 딱 와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가 위에 갔네? 나는 밑으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지. 그럼 얘 둘이가 다시 만나. 그럼 I가. 그럼 봐. 여기, 지금 I는 I1 더하기 I2. 자, 전류는 이렇게 나눠져. 왜? 1초에 10개 여기 왔어. 근데 위쪽으로 5개 갔으면 아래쪽으로 5개 가고 위쪽으로 4개 가면 아래쪽으로 6개 가고 왜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하량 보존은 법칙에서 직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다 똑같아. 근데 병렬일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랑 각각의 전류 더한 게 어떻다? 같다. 그치? 그래 우리 책에 옆에 I1, I2, I3 모두 갖다가 직렬이고 병렬은 중간에 둘이 더해졌다가 다시 만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고 얘랑 병렬로 나누어지더라도 전하량은 보존된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내가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 조금 어려운 거. 자, 경남가고, 그치? 경남가고 기출문제 살짝. 아니, 뭐가 나왔냐면, 자, 이거 한번 보자.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기 전구가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이런 걸 전기회로라고 해. 그래서 전기회로. 회로를 영어로 서킷이라고 하거든, 서킷. 그 서킷 어디서 안 들어봤니? 그 자동차가 있잖아. 그 자동차 레이싱 경주해가지고 출발해서 제대로 돌아오는 그것도 서킷이야. 그러니까 회로라는 의미는 그치? 패곡선이야, 패곡선.
그러니까 하나 출발해서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지? 전기회로. 아니 그냥 아니 이제 있어 보이겠다. 영어로 써놓으면 또 있어 보이니까. 엘렉트릭 서킷이야. 자, 그럼 이 서킷을 하나 더 그려볼게. 이번에는 건전지 2개 그려볼까? 여기는 전구 2개 그려볼까? 이렇게 3개 그려도 되고. 자, 여기도 하나의 서킷이 있어. 자, 그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에 전구를 하나 연결했어요. 여기 전구를 하나 더 달았어. 자, 요 회로랑 요 회로가 따로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자 이렇게 달았어.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 그러니까 저 불이 들어오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아니 뭐 이쪽으로 흐르든 이쪽으로 흐르든, 그렇지? 불이 들어오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왜인지 물어봐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하람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가 답이거든. 전하람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출발점하고 끝점이 어때? 다르지. 서킷이 아니야. 그러면 전하람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자 해볼게. 여기서 출발하는 전류를 I1이라 하자. 그럼 여기가 이게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I1이라 할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전류가 I2가 흐른다고 치자. 그럼 이쪽에 흐르는 뭐지? I3겠지. 그치? 그럼 여기 I. 자, 그러면 여기 I1이 흘러. 그치? 여기 I2가고 여기 I3가 간다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건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흐르는 출발한 양과 들어온 양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10개 출발했으면 10개 들어와야 돼. 그게 전해랑 보존 법칙. 10개 출발해서 10개 들어와야 돼. 그러면 I1과 전해랑 보존 법칙에서 I1과 I3는 같아요.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둘이가 같잖아. 그치? 그럼 요게 I1이지. 요 선이 I1이잖아. 그럼 I1과 I3가 같으려면 이쪽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안 흐르는 거야. 그치? 전하람 보존 법칙에 위배돼.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 값이 서로 달라. 그럼 이 값이 다르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간 거와 들어온 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하람 보존 법칙에 위배됨으로 성립하지 않다. 그게 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류는 있잖아. 반드시 서킷, 즉 출발점이 있었으면 도착점에 똑같은 그 지점에 도착해야 돼. 폐곡선을 이용해.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끊어진 상태 있잖아. 끊어진 거. 끊어지면 이렇게 전구 달고 이렇게 건전지 있어. 이 전류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연결해. 그치? 그래야, 그럼 왜 연결해야 되지? 저거를 다 어떠냐면 전하람 보존 법칙이라 대답하면 돼. 그치? 자, 그래. 저게 전하람 보존 법칙이다. 자, 이게 내가 애들 전기 파트를 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해. 과학에서 법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전하람 보존 법칙. 두 개만 기억해. 그럼 전기 파트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면접 문제들은 다 뭐냐면, 얘들아, 면접은 왜 그래를 항상 질문해. 이거 답이 뭐니? 이거 항상 그래 질문해. 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다. 왜 그런데를 질문 안 할 거면 면접을 할 필요가 없지. 야, 객관식 보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래를 질문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래를 얘가 질문을 대답하, 그러면 왜 그래를 대답을 하려면은 이유를 설명하면 무슨 법칙이나 공식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 파트는 있잖아.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냐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전하량 보존 아니면 에너지 보존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전류는 전하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자, 그다음 파트 전압이잖아. 전압이 뭔데? 전압이. 자, 전압은 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있잖아. 20만 원 들고 왔는데, 10만 원 들고 와서 첫 번째 지나갈 때 5만 원 썼어. 그럼 두 번째 얼마 쓰게? 6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다 5만 원 쓸 거 아니야. 왜? 들고 간 게 10만 원이면 쓰는 것도 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게 뭐야? 전화량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렇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들고 간 게 10만 원인데 쓴 거는 20만 원인데 그거 뭐 어디서 뭐 훔쳤나? 아니라고. 그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래. 전압은 뭐라고 돼 있지? 전기회로 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게 사실은 있잖아. 얘들아, 능력이라는 단어를 과학에서 잘 안 쓰거든. 근데 왜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었냐면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거를 전압을 그 힘이라고 생각했어. 압력 이런 힘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에너지의 한 종류야.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근데 정확하게 에너지냐? 그건 아니고 1쿨롱당 에너지거든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한 놈당 가지는 에너지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능력이라고 번역한 건데 그냥 에너지라 생각하면 돼. 에너지. 그래서 뭐냐면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에너지 그걸 전압을 에너지의 차이.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쓸게. 자,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압은 다른 말로 이제 전압이야. 전압을 V라고 써. 단위는 볼트야. 이럴 때 볼트라고. 자, 이거를 이 전압이라는 거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볼타라는 사람이야. 볼타.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볼트라고 정하고 이 전압을 이제 영어로 이 볼타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잖아. 이거를 영어로 볼테이지라고 해요. 볼테이지. 일렉트릭 볼테이지.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요 V를 따서 V라 쓰고 요 볼타라는 이름을 따서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볼타니까. 건전지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볼타고 그 사람 이름이 그런 전지를 볼타 전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다 만든 거야 그냥. 그래서 볼테이지 볼트야.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전압을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해요. 전위차. 이게 뭐 약자야. 우리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해. 그래서 이 앞자를 따가 전위차고 이거의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압이 에너지가 아니라 힘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에너지구나. 전기력이랑 위치 에너지 차이구나.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전위차고 이거를 이제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우리 이런 거야. 여기 지구가 있어. 여기 공이 있지. 그러면 손을 딱 넣으면 공이 떨어질 거 아니야, 공이. 그치?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치?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어. 그럼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의 그치? 뭐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표시해줄게. 마이너스가 움직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만큼의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치? 요거를 이제 전압이라고 해요. 그치?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보통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규격을 딱 만들어 놨어. 1.5V. 그래서 대부분 1.5V 또는 그치? 너희들이 그 가게 가면 6V, 9V, 12V 이게 정해놨어. 사람들이 이제 규격을 쓰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1.5V짜리 건전지를 쓰게 돼. 자,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하는 능력이 에너지다. 그러면 자, 물이 흘러가는 거랑 전류가 흘러가는 게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야. 흐르는 물이 전류야. 흐르는 물이 전류. 자, 우리 내 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보면 돼. 그럼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려. 옆에 그림을 보니까 물레방아 그림이 있어. 그럼 그 물레방아가 전류 입장에서는 전구인 거야, 전구. 물의 높이차. 높이차. 그러니까 이게 물의 높이차가 중력이랑 위치 에너지 차이. 이걸 수압이라 그러면, 자, 이거는 그치? 전기에서는 전압이라 그래. 그러면 그치? 뭐냐면 물의 높이차를 올리는 걸 펌프라 그랬지, 펌프.
전기에서는 건전지야. 전지. 수도관이 도선이고 밸브가 스위치지. 이거 학교 내신에서 이거 가로쳐가지고 쓰는 거 나오거든. 근데 안 틀려야 돼. 이거 뭘 틀리겠니? 예를 들어 그 물레방아 가로 열면 전구 이런 거 쓰는 거야. 진짜 안 틀려. 근데 뭐가 틀릴 수 있냐면 펌프가 전지고, 그치? 예를 들어 물의 높이 차가 전압이지. 요거를 이제 그 뭐지? 이렇게 거꾸로 쓴 애는 봤어. 물의 높이 차에다가 전지 이렇게 쓴 애는 봤다. 그거 외에는 안 틀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전압을 측정하는 그치? 뭐지? 기구가 뭐지? 전압계라는 기구가 있어. 자, 이제 전류계랑 똑같이 전압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전압계는 이렇게 부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화면에 이렇게 있고, 그치? 여기 딱 실제로는 단자가 이게 똑같지. 아까 전류계랑 똑같아. 중간에 부위 마크가 있어. 바늘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서 여기 단자가 3개 있고, 여기 그치? 여기 마이너스 단자, 여기 플러스 단자. 그럼 여기에 이제 눈금이 뭐 있노? 3V, 그치? 뭐 있지? 3V, 15V, 30V. 3V, 15V, 30V. 여기에 연결하면 여 끝이 3V를 읽으면 되고, 여기에 연결하면 15V가 읽으면 되고, 여기에 연결하면 30V가 되고. 자, 이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하는데? 첫 번째 전류계 연결. 전압계 연결. 자, 전압계 연결하는 거는 그렇지. 이것도 얘는 근데 병렬로 연결해요. 그렇지? 전구에다가 병렬로, 직렬로 달면 안 돼. 얘는 이런 거야. 얘들아, 전구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여기 건전지가 있지. 스위치가 있어. 그러면 여기 탁 달았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에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런지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둘 사이의 전압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둘 사이를 연결해야지. 아니,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여기서 쓰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요 점과 요 점을 해야 요 둘의 차이를 보고 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게, 그치?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 얘들아, 직렬로 만약에 여기다 놨어. 아니, 요 둘 사이에 그 연결되지 전압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여기 연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병렬 연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거는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돼. 얘는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돼. 왜 그래요는 이제 다음에 저항 배우고 할게. 저항 배우고. 나머지 똑같아. 자, 나머지 할게. 플러스 단자는 어디에? 플러스 그게.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그게. 그치? 네 번째. 값을 모를 때는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큰 거. 그 다음에 눈금 읽으면 돼. 만약에 눈금이 가운데 있어. 만약에 3V 그럼 여기 1.5V라고 읽으면 되고, 15V 그럼 7.5V라고 읽으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얘들아, 그 밑에 있는 4번은 전지 연결인데 요거는 초등학교 때 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지? 자, 그럼 안 해도 일단은 숙제 줄게. 숙제. 자, 숙제는 얘들아 94페이지 12번까지 할 수 있을 거고, 자, 뒤에는 98, 99까지 하면 돼. 세마다. 아이, 세마다 뭐 금방 하지 뭐. 세마다 금방 하지. 아니, 내마다 하지 마. 내마다 금방 하지.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오물 법칙하면 이제 설명이 좀 더 다른 걸 설명해 줄게.